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손 지음, 강도은 옮김, 정영훈 그림. 인디언들이 들어온 옛날 이야기.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에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집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그곳에서 비록 여러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해도 아주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곳에 큰 골짜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아주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지요.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깊은 숲속에서 작고 소박한 집을 짓고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채소와 과일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을이나 읍을 이루어서 함께 모여 살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곳에 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가지각색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는 어른이나 아이나 가릴 것 없이 큰바위 얼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위대한 얼굴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자기 이웃 사람들보다 좀 더 분명히 분간할 수 있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큰바위 얼굴은 위대한 자연이 만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개의 거대한 바위와 함께 어우러져 산의 한쪽 면을 이룬 것인데, 먼 곳에서 보면 마치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00피트도 더 되는 아주 높고 넓은 이마, 길다란 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것만 같은 묵직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곳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거인 같던 그 늠름한 얼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작 거대한 바위 덩어리 몇 개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그 얼굴 윤곽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사는 아이들이 언제나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바위 얼굴의 모습은 아주 고결했고 온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훌륭한 교육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골짜기의 땅이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기름지고 비옥한 이유가 큰바위 얼굴의 온화함이 항상 그곳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집 앞에 앉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었지요. 아이의 이름은 바로 어네스트였습니다. 어네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큰바위 얼굴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해 보여서 목소리도 틀림없이 아주 상냥하고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언젠가 이 골짜기에서 저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거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단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즉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아들인 어네스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서 예전에 이 골짜기에 살았던 인디언들조차도 자기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언젠가 이 골짜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큰 바위 얼굴에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믿으면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좀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설 속의 그 위대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엄마, 내가 언젠가 그 위대한 사람을 꼭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어네스트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아마 너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온화하고 사려 깊은 어네스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사람 게더 골드씨. 그 후 세월이 흘렀지만 어네스트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어네스트는 아주 착한 아이여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힘든 일을 열심히 도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조용하고 행복한 아이 어네스트는 차츰차츰 튼튼한 젊은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든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유명한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총명하고 영리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특별한 선생님은 없었지만 하루 일이 끝나면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를 알아보고서 친절하고 이해심 가득한 미소를 보내주고 있다는 상상이 들 때까지 말입니다. 이 무렵 그 골짜기에는 옛 이야기에서처럼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골짜기에서 태어난 어떤 젊은이 하나가 고향을 떠나 바다가 가까운 먼 도시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주 많은 배들을 가지게 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배들은 세상 모든 곳으로부터 그에게 많은 재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침내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 게더 골드, 그게 원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씨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세는 데만도 100년이 넘게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고향의 골짜기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에게나 어울릴 만한 거대한 저택을 지으라고 그 골짜기의 건축가를 보냈습니다.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게더골드 씨가 틀림없이 전설의 전에 내려오는 그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아주 꼭 닮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게더골드 씨의 아버지가 살던 낡은 농가가 있던 자리에 아주 웅장한 집이 세워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집의 겉은 대리석인데 그 색깔이 너무나 희어서 마치 하얀 눈처럼 빛났습니다. 또한 그 집에는 길다란 현관과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왕에게나 어울릴 듯한 그런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 집의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안은 겉모습보다 훨씬 호화롭고 멋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그 저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호화로운 가구들이 속속 도착했고 흑인과 백인을 포함한 한 무리의 하인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게더골드 씨는 오후 늦게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친구 어네스트는 전설 속의 그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 골짜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나이 어린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어네스트는 게더골드 씨가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자신이 마침내 큰바위 얼굴에 숭고한 얼굴을 닮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기 그분이 오신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고 있어. 어네스트처럼 그의 도착을 보려고 모여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바로 게더골드 씨가 앉아 있었고 말입니다. 게더골드 씨의 피부는 누런색에다 늙고 쭈글쭈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비좁은 이마에다가 작고 날카로운 눈을 하고 있었으며 입도 어찌나 꽉 다물고 있었던지 원래 얇은 입술이 더 얇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큰바의 얼굴과 정말 꼭 닮았어.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예언이 실현되어 마침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어네스트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네스트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게더골드 씨가 큰바의 얼굴을 그대로 닮았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네스트는 마차에서 눈을 돌려서 큰바의 얼굴이 있는 골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지막 석양빛을 받아 여전히 환히 빛나고 있는 큰바의 얼굴의 숭고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바의 얼굴의 온화한 입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올 거란다, 어네스트. 걱정하지 말아라. 그 위대한 사람은 꼭 올 거야. 올드 블러드 앤 썬더시.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네스트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조용히 집 앞에 앉아 저 멀리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빼고는 그의 삶에 특별한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네스트는 그 골짜기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아주 열심히 일했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런 습관을 별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어네스트의 스승이 되어서 그의 마음에 고결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주고 있으며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지혜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즈음 게더골드 씨는 세상을 떠나는데 죽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돈이 차츰 없어지자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지 않았으며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사람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대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점차 그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으며 죽은 후에는 곧 그를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에 관한 예언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역시 그 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 군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른 후에 그 사람은 드디어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군대에서 불리는 그의 이름은 올드 블러드 앤 썬더, 폭력과 유혈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장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힘든 군대 생활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그 골짜기로 돌아가서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군의 이 소망을 전해 들은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큰 잔치를 열고 축포를 쏘면서 그를 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그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장군의 보좌관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자기 장군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하곤 했습니다. 성대한 환영잔치가 벌어지던 날 골짜기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장군을 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서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장군은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연설을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는 그 위대한 장군이 일생 동안 행했던 많은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앞다투어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산 허리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살아있는 그 영웅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어네스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얼굴이 닮았어.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목조목 다 닮았군.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누가 아니래. 저 장군님이야말로 이 시대, 아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 거야. 세 번째 사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흥분에 겨워서 커다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은 골짜기를 지나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조차 들릴 정도로 멀리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모인 사람들의 열광적인 흥분에 큰 관심을 느낀 어네스트도 드디어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실 어네스트는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사람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온화하게 말할 것이고 그 골짜기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네스트의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상상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사람들의 환호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장군님께서 친히 연설을 하려고 하십니다. 장군은 연설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여준 환영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위로 군복을 입은 그의 얼굴이 나타났으므로 마침내 어네스트도 그 장군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얼굴과 큰바위 얼굴 사이에는 정말로 닮은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닮은 점 대신에 어네스트는 그 장군에게서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지친 얼굴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장군의 얼굴에는 힘이 넘치고 강인한 성격이 조금 드러나긴 했지만 큰바의 얼굴이 지니고 있는 깊이 있고 온유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전설 속의 그 사람이 아니야. 어네스트는 군중 속을 빠져나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봐. 어네스트는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큰바위 얼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낮게 드리워지고 있는 구름에 약간 가려진 모습이었지만 아직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큰바위 얼굴의 고결한 모습을 여전히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어네스트가 느끼기에 다시 한번 그 위대한 얼굴의 입술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네스트. 걱정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가 꼭 올 거란다. 위대한 정치가 그 후 몇 년이 빠르게 그리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네스트는 여전히 그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는 중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차츰차츰 어네스트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으며 언제나처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며 많은 시간을 좋은 일을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친절과 지혜 때문에 어네스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네스트는 목사가 되었고 골짜기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소박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네스트를 그저 자신들의 이웃이자 친구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의 특별한 인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네스트 역시도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고결한 생각들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처음에 흥분이 가시고 차츰 냉정함을 되찾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장군과 큰바위 얼굴 사이에 별로 닮은 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인데 모든 점에서 큰바위 얼굴과 아주 닮았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신문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역시 이 골짜기가 고향인데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서 정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앞서서 등장했던 큰 부자의 돈과 장군의 칼 대신에 이 사람이 가진 것은 오직 혀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혀는 돈과 칼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말을 잘 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혀는 마치 마술도구 같아서 원하는 것을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즈음에 그는 자기의 고향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그 골짜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그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지방의 경계 지역에서 그를 맞이해서 이 골짜기까지 수행해 오기 위해 미리 마중을 나갔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중요한 사람들도 역시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어네스트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네스트도 마침내 그 예언 속에 위대한 인물이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네스트는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씨 고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며 아름답고 착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믿으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그 정치가를 호위하고서 골짜기의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 속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들, 의회 의원들, 신문의 논설위원들처럼 그 골짜기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갖가지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그 깃발들 중에는 그 정치가와 큰바위 얼굴이 서로 마주 보면서 형제처럼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정치가와 큰바위 얼굴이 서로 닮았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던 모자를 높이 던져 올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네스트도 역시 똑같은 흥분을 느끼면서 자기 모자를 높이 던져 올리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 위대한 분 만세, 위대한 분 만세. 하지만 어네스트는 아직 그 정치가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네 마리의 하얀 말이 끄는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정치가는 마차 안에 앉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네스트는 그 정치가와 큰바위 얼굴 사이에 분명 닮은 점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널찍한 이마와 강인한 모습이 서로 많이 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뭔가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 정치가의 얼굴은 큰바위 얼굴이 지니고 있는 선량한 모습과 인정 있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 정치가의 눈은
큰바위 얼굴이 지니고 있는 고결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일생 동안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진정으로 그 정치가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을 고결한 목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애매모호하고 공허해 보였던 것입니다. 어네스트 곁에 있던 사람은 어네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저분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그대로 닮은 분이시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닮은 점이 아니 전혀 없어요. 어네스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큰바위 얼굴에게 참으로 안 된 일이군요. 왜냐하면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곧 다시 그 정치가에게 환호성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네스트는 조금 슬프고 울적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슬픈 이유는 그 전설을 틀림없이 실현시켜 줄 것이라 다시금 믿고서 기다린 그 사람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네스트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먼지 구름 사이로 저 멀리 큰 바위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네, 어네스트. 큰 바위 얼굴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네보다 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그러나 나는 아직 지치지 않았다네. 걱정 말게나 그 사람은 올 거야. 그 후 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네스트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헛되이 나이만 먹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얀 머리와 함께 그의 지혜와 이해심도 점점 더 깊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는 이제 그 골짜기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깥 세상에서도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네스트와 대화를 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과 심지어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멀리에서 그를 만나러 이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 소박한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퍽 다르고 또한 그의 생각은 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주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천사를 가까운 친구로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어네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온화함과 진지함으로 정치가, 문학가, 교수 등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슴속에 들어있는 깊은 생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면 부드러운 저녁 등불처럼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곤 했습니다. 어네스트를 찾아왔던 손님들은 나중에 그곳을 떠나면서 큰바위 얼굴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들은 종종 발걸음을 멈추고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올려다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또 어떤 사람의 얼굴에선가 이 큰 바위 얼굴 모습과 닮은 사람을 본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골짜기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아주 많은 시간을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서 보내긴 했지만 자신이 어린 시절에 참으로 사랑했던 산들과 뛰놀던 장소들을 보기 위해 자주 그 골짜기로 오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기의 시에 그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를 썼으며 큰바위 얼굴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여러 번 쓰곤 했습니다. 그의 시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으며 독자들을 깊이 감동시킬 정도로 그의 재능은 뛰어났습니다. 마침내 어네스트도 이 시인의 시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자신의 소박한 집 앞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그 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자는 어네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주 고요한 사색에 잠기곤 했던 의자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쓴 시를 읽어가면서 어네스트의 영혼에는 커다란 감동의 물결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는 눈을 들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습니다. 오, 위대한 친구여, 이분이야말로 그대를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소? 큰 바위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던 이 시인도 어네스트에 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정식으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현명한 지혜와 고결한 생각으로 유명해진 이 소박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시인은 손에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골짜기를 찾아와서 어네스트가 살고 있는 집을 향했습니다. 그때쯤 어네스트는 늘 하던 대로 집 앞에 앉아서 그 시인의 책을 읽다가 눈을 들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안녕하십니까? 시인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꺼이 우리 집에서 묵으셔도 됩니다. 어네스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기 저 큰 바위 얼굴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쳐다보는 것을 전에는 본 적이 없답니다. 시인은 어네스트 옆에 앉았고 둘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인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현명하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어네스트만큼 생각과 감정이 소박하면서도 고결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네스트 또한 그 시인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인이 하는 말은 너무 훌륭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무척 기뻤던 것입니다. 시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 역시 시인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친구여,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네스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네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이 시들을 읽으셨지요? 시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들을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어네스트는 시인의 얼굴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바위 얼굴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또 그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네스트는 조금 슬퍼하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리 슬퍼 보이십니까? 시인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동안 이 골짜기에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을 읽고서는 당신을 통해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모습을 찾고 싶으셨군요. 그런데 당신은 앞서 나타났던 게더골드 씨나 올드 블러드 앤 썬더 씨나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역시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아서 슬프신 거로군요. 아, 그래요. 애석하게도 저는 저 위험 있는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왜 그렇지요? 이 시집 속의 생각들은 참으로 거룩한 것들 아닙니까? 어네스트는 들고 있던 시집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들이 거룩한 것들에 조금은 다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 삶과 제 생각들이 항상 일치되었던 것도 아니고요. 물론 저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시를 쓴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유감스럽지만 저는 위대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시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왠지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어네스트의 눈에도 역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네스트는 초저녁이면 늘 하던 대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네스트와 시인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설교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높은 산 기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였는데 아주 큰 나무들로 빙 둘러싸여 있는 일종의 자연이 만들어준 야외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 야외 모임 장소의 한쪽에는 설교나 연설 같은 것을 하는 연단으로 사용되는 큰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이 연단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진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그의 생각 그리고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들은 그가 살아왔던 매일의 삶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해 보였습니다. 어네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인은 어네스트야말로 자신이 예전에 썼던 그 어떤 시보다도 더 고결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네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어네스트의 얼굴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자이자 위대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물어가고 있는 황금빛 햇살 속에서 환히 빛나고 있는 큰 바위 얼굴 역시 어네스트의 얼굴에서와 똑같이 고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과 일치하는 위대하고 고결한 표정이 어네스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도저히 억누를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충동이 들었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네스트야말로 큰바위 얼굴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네스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그 시인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다 끝낸 어네스트는 겸손하게 시인의 팔을 잡고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언젠가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은 큰바위 얼굴과 아주 똑같이 닮은 사람일 거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